달러의 붕괴는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보입니다. 막 지나온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달러 인덱스는 2%가 넘는 놀라운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단일 주간 하락세의 처참함은 지난 2025년 4월 관세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쓴 이후 본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블룸버그는 헤드라인에서 달러 패권 체제에 나타난 깊은 균열이라고 거침없이 지적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의 문구는 더욱 날카롭게 이를 트럼프 정부가 유발한 글로벌 신뢰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세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내놓았던 달러 약세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달러의 현재 약세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이미 조짐을 드러낸 깊은 구조적 추세입니다. 비록 국가 원수라 할지라도 한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세계 기축 통화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전문 식견으로 볼 때 이번 하락세가 장기적인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단기적으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심층 분석에서 이 판단 뒤에 숨겨진 논리적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계의 향방을 바꿀 만한 중대 뉴스가 방금 전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미시간주의 선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2020년 및 2024년 대선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핵심 서류와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다고 합니다. 이 조치 배후의 신호탄은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마침내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청산 버튼을 눌렀음을 예고합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트럼프의 집권 정당성과 정치적 위신은 전례 없이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는 미국 내부의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 대국과 벌이는 패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러 폭락 뒤의 진짜 동력을 심층 탐구하고 반등의 논리적 고리를 예측하며 미국의 강한 지위 재건을 위한 필수 경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견고한 인지적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러의 강약 변동을 논할 때 그 핵심 기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권위 있는 척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하나급의 종합 평균 점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특정 통화에 대해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 우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통화가 극단적인 강세나 약세 구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라는 6가지 주요 통화를 선택하여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통화 바스켓을 구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등락은 본질적으로 이 종합 바스켓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단지 종이 화폐 간의 상대적 가격 비교만을 반영할 뿐 달러와 금, 은 같은 현물 자산 사이에 내재적 연관성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달러 대비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국제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 고지를 확고히 수성했을 뿐만 아니라 5,500달러라는 최고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 화폐 역사상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만 쳐다본다면 달러 구매력의 실제 위축 정도를 심각하게 저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달러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폭은 지표에 반영된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번 달러 주기의 변화를 되짚어 봅시다. 2024년 9월 달러는 트럼프의 귀환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동력 삼아 거대한 상승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의 승산이 급증하자 글로벌 자본은 일명 트럼프 트레이딩에 미리 선점을 시작했습니다. 이 논리에는 두 가지 지지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동경으로 이는 기업 이익의 중대한 호재이며
미국 경제가 더 강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둘째이자 더 심오한 점은 관세 장벽 정책이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강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을 쫓아 산업 체인을 대규모로 해외로 이전했고, 이는 러스트벨트의 황폐화와 노동자 계층의 소외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고액의 보호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경 신호는 달러 인덱스를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 당시 최근 2년 내 최고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이때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순간 시장은 이를 해방의 날이라고 냉소적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가 모종의 불공정한 무역 구조에서 마침내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의 이익을 분명히 건드렸습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화의 이익을 가장 크게 누려온 그들은 중국 제조와 미국 소비라는 차익 거래 모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이익 구도를 뒤엎으려 하자 자본 세력은 언론 매체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무역 전쟁의 상호 패배, 경제 붕괴론이 보도를 가득 채웠고, 이는 시장의 일시적인 공포와 달러 급락을 유발했습니다. 2025년 7월에 이르러 정세는 다시 반전되었고, 달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의 회복력은 하락론자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나 고용 데이터 모두 강력한 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경쟁국들은 관세 충격 속에서 경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달러의 재폭락은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그린란드에 관한 전략적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비전을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를 제국주의적 망상이라고 비난했지만, 자원안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안에 매우 높은 전략적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현대기술과 국방산업의 생명줄인 히토류 광물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 생명줄은 외부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의 상업적, 군사적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바로 이 새로운 대동맥의 핵심 거점입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해당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수사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자원 분야 최종 배치입니다. 두 번째 핵심 변수는 엔화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엔화의 비중은 14%에 가깝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엔화는 극도의 약세를 면치 못하며 1달러당 160엔이라는 마지노선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주 일본은행은 결단력 있게 시장 개입에 나서 달러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엔화 가치를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측이 이번 개입에 대해 묵인하거나 심지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의 정치적 논리는 트럼프 정부가 약세, 엔화가 일본 수출업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부여하여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공정무역을 추구하기 위해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강한 엔화 환경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환율 수정은 달러 인덱스의 단기 조정을 불러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예고된 정책 조정의 일환입니다. 또한 안전자산으로서 스위스 프랑의 강세도 달러 인덱스 공간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세 번째 동력은 워싱턴 내부의 정치적 교착 상태입니다. 국경 순찰 정책으로 촉발된 논쟁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부 셧다운 위기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는 기존 관료 체계가 트럼프의 행정권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가 자신들의 미래 정치적 카드임을 잘 알고 있기에 국경 안보 문제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줄다리기는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자본의 일시적인 이탈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구세력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핵심 사건인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의 연방수사국 집행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두 차례 대선과 관련된 전자기록과 핵심 문서를 압수한 것은
트럼프가 이미 권력기관의 재편을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주류 여론에 의해 음모론이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법무부 수장이 교체된 후 진정한 추적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조사가 시스템적인 부정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전례 없는 정의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모든 의구심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이는 기득권층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국 국민들이 이익 집단의 부패한 본질을 똑똑히 보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부에 숨어있는 부패 세력과 그 배후의 외부 조종자라는 공동의 적을 찾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거시적인 패권 다툼의 바둑판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이미 백열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경쟁 상대는 특정 모델을 통해 실력의 도약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국의 사회적 계약을 내부에서 와해시키려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신적 침식이든 불법 약물의 침투든 그 목적은 미국을 장기적인 내분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분열된 미국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며 단결된 미국은 그 어떤 적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조사는 본질적으로 내부 숙청 작업입니다. 일단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면 미국은 모든 에너지를 외부 경쟁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글로벌 자본은 미국의 정국이 극도로 안정됨에 따라 다시 미친 듯이 유입될 것이고 달러는 한 차례의 신화적인 폭등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위안화는 자본 통제라는 속성 때문에 신용체계에서 달러에 도전할 수 없으며 유로존은 회원국 간의 이익 분열에 갇혀 있습니다. 금의 예비적 지위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는 종이 화폐 시대에 대한 집단적 불신에 가깝지 달러라는 단일 통화에 대한 부정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배경 속에서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의 유일한 밭입니다. 제가 달러 반등을 확신하는 이유는 기본 면에서의 압도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2025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과 고용 데이터는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서 유일한 동력 기관임을 증명했습니다. 유럽의 성장 정체와 동아시아 대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대비할 때 미국의 금리 환경은 여전히 강력한 흡수 효과를 지닙니다. 3.5% 이상의 기준, 금리는 이익을 쫓는 자본이 일본과 유럽의 저금리 환경을 대조해 본 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원화 환율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은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단순히 달러 인덱스 변동에 따른 거울 효과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손에 든 관세 몽둥이가 아직 정식으로 휘둘러지지 않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한국의 무역 흑자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을 오래전부터 가져왔습니다. 만약 향후 25%의 징벌적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삼성, 현대 등 수출 거두들의 수익 공간은 극도로 압박받을 것입니다. 일단 외인들의 기대치가 바뀌면 자본 유출로 인한 본국 통화 가치 하락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맹렬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환율 추세는 폭풍 전야의 짧은 고요에 불과합니다.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달러의 단기적인 하락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 깊은 내정 대청소를 겪고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전선이 통일되는 그 순간이 바로 강력한 달러가 귀환하는 순간입니다. 투자자로서 지금 적정량의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험 회피의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미래 글로벌 격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저 선거조사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환율과 국운을 결정하는 진정한 나침반입니다. 이 대변역의 시대에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만 혼란 속에서 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